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항상 이 시간에 여러분께 찾아뵈 있었는데 목요일과 금요일인데 앞으로는 여러분께 찾아뵐 수 없게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께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보면은 시장의 전체적 분위기가 상당히 이슈도 많았고 그런 이제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조금은 좀 그런 이슈들이 워낙 많았다 보니까 이제 그것을 지나고 나면은 웬만한 이슈가 좀 터지더라도 사실 그 효과가 좀 반감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주겠습니다. 사실 에이펙 회담을 갖다가 전후해가지고 기대감도 있었고 했지만은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해가는 그런 과정에 있다 보니까 이제는 또 그 기대감도 조금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 일단 우리가 시장의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를 봐가면서 시장에 미칠 수 있는 그런 어떤 가장 중요한 변수가 무엇인지 그런 것에 좀 초점을 맞추고서 시장의 방향을 잡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부터 또 시장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요 이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일단 치맥 깐부 미팅을 갖다 했죠, 그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 미팅의 대상되는 이제 엔비디아의 젠슨 황, 삼성전자, 그 현대차 수장들이 이렇게 모여서 일단 TV 화면에 보니까 상당히 화기애애하고 또 자유분방한 그런 모습이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깐부니까 그럴 수가 있겠다는 생각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런 상태 속에서 나온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엔비디아였던 이제 수장인 젠슨 황은 삼성의 파운드리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현재 긍정적인 이야기를 갖다가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차에 들어가는 칩 이것을 갖다 엔비디아가 이제 공급하고 그 엔비디아 공급하는 거지만 엔비디아의 칩은 또 삼성전자가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이제 연관성을 갖다 맺는 겁니다. 그래서 공급망을 갖다가 확충하는 이러한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서 일단 주목되는 것은 이러한 부분을 텍사스 공장에서 일단 이제 생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이 상당히 좀 파운드리 부분에서 또 하나의 지금 수요처를 갖다 확보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따가 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그런 점에서 긍정적인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됩니다. 그 환율이 좀 진정세를 갖다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은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한미 간에 사실상 이번 통상협상이 이제 마무리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율이 좀 밑으로 하향 안정화 좀 돼줘야 되는데 좀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좀 상승세가 진정이 됐지만은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경제가 좀 더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들고 원화 가치가 좀 올라가야 환율도 좀 하향 안정화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를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본다면은 과연 이 주변국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 이쪽에서는 지금 현재 어떤 반응일까 이게 중요한데 중국의 관영 그 매체들을 갖다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경계심을 갖다가 드러내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겠고 심지어 일본도 중국을 자극할 것이라는 등 이런 어떤 기사 내용들을 쏟아내고 있는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그런 상태이기도 하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지금 맞서고 있는 상태 있고 중국과 경제적으로 맞서고 있는 이런 상태를 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우방국들의 일단 이제 또 파워도 커져야 되다 보니까 이런 추진 잠수함을 갖다가 건조를 승인한 게 아닌가 생각 들고 이걸 추진하고 있는 일본도 일단 지금 그렇게 가고 있고 호주도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미국의 우방국들이 이렇게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를 갖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자신들 갖다 에워싼다고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죠? 위협을 느낀다는 이런 입장이죠. 그죠? 그런 이제 상황이 또 어떤 또 영향을 미칠지 한번 지켜볼 문제다. 한한령 갖다가 지금 오늘 이제 한중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한한이 해제될 수 있을까 이 문제는 이 문제와 결부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좀 사실상 큰 기대를 갖다 걸기가 좀 쉽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됩니다. 어쨌든 미국과 중국은 이제 정상들이 만나서 경제 전쟁에 대해서 휴전을 갖다 했습니다. 히토리 통제를 갖다가 1년간 유예하고 이런 이제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는 상태인데 휴전이지 사실상 이것이 지금 완전히 이제 종전이다, 경제적 종전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여전히 팽선을 달리고 있다. 뭐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죠? 뭐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사실 오늘 같은 경우 특별하게 뭐 주목할 만한 그런 건 없고 일단 깐부 미팅 뭐 이 부분이 이제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아무튼 이러한 상태에서 미국 시장을 갖다 이렇게 보면 사실상 조금은 좀 부담을 갖다가 느끼게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려주겠습니다. 미국 정시에서 보면은 반도체라든지 뭐 빅테크들이 좀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오늘 떨어졌어요, 그죠? 지금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그다음에 AMD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떨어지고 아마존이라든지 테슬라도 많이 떨어졌고요, 메타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뭐 그런 관련 중에서 좀 올라있던 애플하고 구글 이런 것들이 조금 올라있는 정도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빅테크들이 다 많이 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뭐 브로드컴이라든지 AMD 그다음에 인텔이라든지 심지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좀 떨어졌고, 그죠? 파란티어도 떨어지고 오라클은 또 많이 떨어져 있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떨어지는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 많이 올라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경계 심리가 많이 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향을 받아서 오늘 반도체주가 뭐 깐부 미티고 뭐가 있지만은 오늘은 좀 조정을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근데 조정을 받더라도 그렇게 급락할 그런 여지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삼성전자 같은 깐부 미팅을 통해서 파운드리 부분이 되살아나는 이런 기대감을 갖다가 안겨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 빠지더라도 크게 빠지진 않을 것이다. 또 빠진다 하더라도 나쁘게 때 많이 줄일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테슬라가 이렇게 또 많이 빠져있는 그런 양상을 띠고 있는 모습인데, 그죠? 이것도 좀 올라간 데 대한 조정은 좀 거쳐야 될 입장이고, 그죠? 실적에 대한 어떤 이제 앞으로 미래 흐름이 좀 불안하다. 뭐 이런 이슈를 갖고 있는 것이고. 테슬라 역시 뭐 인공지능에 또 지금 진심이고, 그 관련된 것들이 떨어지다 보니까 영향을 또 같이 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려주겠고요. 일라일릴리가 좀 올라가는 양상을 띠고 있는 모습이죠, 그죠? 시장 전체 분위기가 좋지 않으면은 아무래도 이제 바이오주들이 좀 움직이는 그런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이런 불안한 여건 속에 놓이면은 바이오주들이 좀 안정을 찾아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이렇게 된 데는 그렇습니다. 뭐 한국의 일단 이제 주로 빅파마들이 의약품을 제조해 가지고 미국으로 가져가는 역수입을 하는 그런 입장인데 그게 대해서 일단 지금 제국 대우라든지 그 다음에 관세를 면제해 준다든지 하는 이런 조치를 갖다 트럼프가 취하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 해외 생산해가지고 가지 들어오면 좀 싸게 미국 국민들에게 약품을 갖다 팔 수 있다 하는 이런 입장이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미국의 바이오주가 좀 안정을 찾는 것도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사하는 말은 우리나라에서도 오늘 바이오주가 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갖다가 열어놓고 있지 않나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아무튼 그런 점을 우리가 좀 참고하시면서 가야 되겠다는 생각됩니다. 오늘 일단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조각 투자 플랫폼 사업자를 갖다가 선정을 합니다. 오늘까지 시한입니다, 그죠? 예비 인가를 갖다가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주목할 수 있는 그 대상 컨소시엄은 세 곳으로 일단 좁혀져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KLX, 코스콤 이제 컨소시엄, 그 다음 넥스트, 이 컨소시엄, 그 다음에 이제 루센트 블록 이 컨소시엄. 각 컨소시엄마다 일단 정권사들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죠? KLX, 코스콤은 이제 미래에셋 하나, 메리츠, 하나투자증권. 넥스트는 이제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루센트블록은 한투증권, 하나증권, 교보증권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이 중에서 뭐가 일단 이제 인가를 받을 것인가가 중요할 텐데 KLX, 코스콤은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 들어갈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본다면 미래에셋이나 하나증권, 메리츠증권, 하나투자증권 이런 것들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볼 수도 있겠다 하는 이런 말씀드리고 특히 미래에셋증권 주목의 대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NXT 이것도 지금 최근에 이제 넥스트 거래에서 일단 또 인지도를 높여왔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루센트 블록은 아무래도 조금 좀 모르죠. 뭐 이건 나와봐야 아는 거지만은 이것보다는 KLX, 코스콤이라든지 넥스트 이쪽이 아마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됩니다. 그와 관련해서 일단 이런 주목들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선정이 대상되는 이러한 정권주들은 우리가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STO, 그 다음에 NFT 관련 이런 것들이 주목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기술 투자 같은 이런 종목이라든지, 핑거라든지, 뭐 서울 옥션이라든지, K 옥션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등등의 점들이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기에 해당되는 점들이 일단 잘 참고하시고, 우리 기술주는 최근에 좀 반등했다가 다시 또 좀 약간 주춤하죠, 그죠? 바닥을 좀 다지는 과정이 있겠지만은 어쨌든 아직까지 이제 본격적으로 일단 뭐 거래가 이제 성립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당장은 못 올라가는 거지만은 오늘이 일단 이제 플랫폼 사업자를 선정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지켜볼 문제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어느 정도 바닥을 또 확인하고 나면 다시 또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유럽이 지금 이제 긴장되고 있다. 왜? 미군을 갖다가 감축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정부는 루마니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갖다가 감축한다는 이런 얘기를 갖다가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000명만 잔류를 시키고 나머지는 일단 다른 지역으로 일단 배치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루마니아 쪽에서는 상당히 이제 긴장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우리나라도 지난번에 이제 미군 감축 이야기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바짝 우리가 긴장되고 언론에서도 그렇고 정부 입장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긴장된 그런 움직임을 또 보여왔던 것이 사실인데, 루마니아 같은 경우는 지금 러시아를 갖다가 지금 맞대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감축을 한다면은 굉장히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루마니아만 그런 것인가? 그렇지 않고 동유럽 전체가 그럴 겁니다. 러시아의 군사 위협이 우려됐다는 얘기죠, 그죠? 어쨌든 그렇다면은 루마니아는 이제 당사자이기 때문에 군비 확장에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죠? 루마니아는 우리나라의 K9을 갖다가 이제 수입을 하는 그런 국가입니다. 그럼 주변 국기라고 해도 폴란드도 더 일단 수입해야 될 입장이고, 뭐 다른 여타 국가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 그죠? 그렇게 동유럽이 긴장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무기 수요가 그만큼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이런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좀 값이 싸면서도 성능이 우수한 그런 이제 한국산 무기들이 수요 대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루마니아는 K9을 갖다 수입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더 많은 K9을 갖다 수입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이런 종목은 우리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 들고요. 차트를 갖다 이렇게 보면은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정을 받는 것이고, 최근 들어서 러시아하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간에 일단 휴전, 뭐 종전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좀 이렇게 떨어졌지만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아직까지 전쟁이 끝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이런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무기 수요는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본다면 이런 종목들은 종전이 나오지 않는 한은, 이야기가 언급이 없는 한은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만 지금은 조정을 받는 거예요. 너무 과도하게 올라간 데 대한 조정을 받는 것이고,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좀 거치고 나면 다시 또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한번 주목해 보자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루마니아가 꼭 K9만 수입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한국산 일단 천무라든지 이런 것도 수입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확장될 수 있는지도 잘 지켜보면서 대응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주목할 점은 이 젠슨왕의 선물, 뭐 이렇게 그 선물을 갖다 이렇게 이제 윤곽을 이렇게 또 보니까 결국 뭐 이재용 정의선 하고 같이 해동하면서 치맥 이렇게 마시면서 일단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일단 이제 주목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삼성전자가 실적을 발표하는데 HN3를 갖다 엔비디아에 납품을 갖다가 공식화했다는 점을 지금 확인받은 겁니다. 여태까지는 엔비디아에 공급을 갖다 못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3E 12단을 갖다가 일단 공급한다는 거죠, 그죠? 그 말은 이미 삼성전자의 지금 수율이 충족이 됐다. 콜 테스트를 이미 통과한 것이고 충족이 됐다는 것을 갖다 확인시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뭐 삼성전자는 앞으로 일단 HBM 부분에서도 뒤처지지 않는다. 메모리 분야에 뒤처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캐파가 하이닉스보다 훨씬 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공급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미 이제 빼앗겼던 메모리 분야의 1등을 갖다가 삼성전자가 되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HBM4 이것도 콜 테스트를 갖다 12월 달에 이제 통과한다는데 통과될 것으로 봐요. 이제 그런 입장입니다. 그것도 아마 이제 엔비디아가 그 젠슨왕이 이제 보면서 통과될 것 같다는 이런 확신이 드는 거겠죠, 그죠? 그런 점을 갖다 그래서 일시 BM, 일시 참 DRAM, 하이닉스라든지 그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BDRAM입니다. 한 단계 앞서 있는 거예요, 기술력에서 삼성전자가.
역시 퀄테스트 통과한다면은 당연히 HBM4 이상의 일단 이제 첨단 분야에서는 삼성전자가 단연 돋보이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런 점에서 일단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그 삼성전자와 HBM 관련 1차 밴드 업체들 주로 이오테크니스 같은 이런 종목 되겠죠. 그죠? 이런 종목들이 이제 주목을 받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뭐 엔비디아의 선물이라면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한국을 대표하는 반도체 업체 대표주 삼성전자, 그 다음에 자동차의 대표 기업 현대차 그룹, 뭐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닌가. 거기에다가 지금 칩을 갖다가 공급하는 이런 공급과 생산을 맡긴다는 겁니다. 그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본다면 굉장히 지금 이제 이것이 하나의 선물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뭐 선물이 특별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본다면은 여기서 가장 이제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제가 볼 때 당연히 삼성전자가 되겠죠. 그죠? 삼성전자는 여태까지 파운드리 부분에서 지금 죽어가던 상태였어요. 그죠? 이재용 그 부회장으로 있었을 때 뭐 단숨에 일등 올라서겠다 했지만 계속해서 일단 점유율이 밀리면서 형편없는 상태로 이제 갔지 않습니까? 적자 상태가 계속되고 자신감은 떨어지고 그런 상태였는데 그러면서 최근 들어서 일단 이제 다시 분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뭐 애플의 일단 이제 이미지 센서를 갖다가 삼성전자가 생산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테슬라의 AI 이제 6, AI 5 이것을 갖다가 이제 생산하기로 하고 이 수주를 갖다가 약속한 것들이 꽤나 됩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일단 이제 엑시노스 이것도 지금 2700인가요? 이것도 지금 삼성에서 일단 또 공급하기로 하고 자체 공급이죠. 그죠? 거기다가 지금 이제 이렇게 엔비디아까지 생산하게 된다면 이건 그야말로 대박이죠. 그죠? 그래서 앞으로 일단 이것이 이제 생산을 현실화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보게 될 때 되는 겁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삼성 텍사스에다 공장을 지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이 트럼프의 정책 의지가 미국에서 생산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때 거기에 부합해가지고 이런 기업들이 삼성전자로 지금 이제 몰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 삼성전자는 이제 파운드리 부분에서도 이제는, 테슬라를 갖다가, TSMC를 따라가는 이런 추격의 실마리를 딱 찾았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죠? 동시에 일단 파운드리 부분에서도 일단 흑자로 일단 앞으로 돌아설 겁니다. 내년, 후내년 가면서. 그때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보면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오테크니스는 HBM과 관련해서 일단 수혜주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만은 STI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 부분과 관련해서도 수혜주 중에 하나다. 삼성 관련 파운드리. 뭐 그렇게 우리가 봐야 된다. 원익 IPS나 투산 테스나 같은 이런 것도 있지만은 어쨌든 이런 이제 종목들이 주목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들기도 합니다. 그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고. 참고로 소부장 반도체는 상당히 앞으로 긍정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죠? 소부장 반도체. 왜냐하면 미리부터 조정을 받아왔기 때문에. 다만 대형 반도체는 너무 수주로 나갔기 때문에 미국의 일단 그 S&P 500의 빅테크를 반영해서 좀 움직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소부장 반도체는 이 반도체가 주도주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것이고 지금 조정을 잘 받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긍정적이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오테크니스는 이 HBM 수율이 높아지면서 거기에 따라 수율을 높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이 레이저 리페어스 기술입니다. 이걸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이제 우리가 이오테크니스 같은 거는 이제 주목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정권주를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정권주는 업황도 좋고 배당도 일단 기대할 수 있고 정책도 바로 기대할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정책은 우리가 상법 개정안이죠. 그렇죠? 그게 수혜주입니다. 이런 삼박자를 갖추고 고르게 갖추고 있는 것이 바로 정권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의 대상으로 삼아야 되겠죠. 업황이 좋기 때문에 수주로 수익이 증가하는 것이고 계열사들도 동시에 좋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은 이 업황이 좋고 실적이 좋아진다면은 PO라든지 PBR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당연히 올라가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렇죠? 상법 개정안 12월 달에 있죠. 그런 상태에서 배당 선언자가 정권사 중에서는 60%까지 발표한 종목도 있습니다. 대신 종목 같다 이런 종목이죠. 그렇죠? 배당 성향이라는 것은 전체 순이익이 있으면은 그 순이익 중에서 배당으로 주는 금액이 얼마냐? 1,000억의 순이익이 나왔다면은 배당으로 600을 준다 그러면은 60%의 순이익이 배당 성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권주는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다른 은행이라든지 보험이라 이런 것도 있지만은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대출을 갖다가 규제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좀 부담스럽고 하기 때문에 정권주가 긍정적이다. 또 그 밖에 일단 이제 정책 수혜주로서 우리가 주목되는 것이 그룹 지주사들도 주목을 해야 되겠죠. 그죠? 뭐 그런 것들도 있지만은 정권주는 하나의 어떤 이제 산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들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대신 정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많이 올라갔다가 이렇게 조정을 거쳤다는 것이고, 최근 들어 저점을 조금씩 높여가지고, 그죠? 약간의 진통은 있겠지만은 진통 거치고 또 올라간다. 배당을 받아도 좋고, 그래서 앞으로 긍정적 관점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것들, 여태까지는 미래세 정권을 키움 정권을 말씀드렸는데, 대신 정권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BTS가 온다. K-팝의 상징. BTS가 온다. 내년 3월에 BTS가 일단 복귀를 하죠. 그죠? 오게 되면은 K-팝의 위상이 강화돼요. 특히나 방탄소년단 그 이름 자체가 군대와 관련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름에 걸맞게 이들은 다 군에 갔다가 지금 복귀를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완전체로 복귀하게 됩니다. 내년에 65차례에 걸쳐서 공연을 갔다 기억합니다. 아마도 수익원 중에서 이 공연 수익이 가장 클 겁니다. 월드2에 나서는 거죠. 그죠? 그 나서기 전에 이 BTS는 신곡을 들고 나올 겁니다. 그 신곡을 갖다가 이제 아마 취입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 안무도 일단 연습하게 되고, 이렇게 이제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들어서 보니까 뭐 거기에 멤버들이 광고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이제 활동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 보니까 활동은 시작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 K-팝이 이렇게 분위기가 올라간다면은 수요가 강화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 드리겠고요. 공연이라든지 매니지먼트라든지 음반 판매, 그 다음에 광고 수익, 그 다음에 플랫폼, 굿즈라든지 팬덤 서비스 이런 것들에서 일단 수익원이 되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더 확장되지 않을까. 지금까지 있어 왔던 그런 이제 K-팝의 시장 규모보다도 훨씬 더 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긍정적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 들고요. 하이브는 이제 BTS 오기 때문에 기대감을 높이면서 가는 것이고, JYP한테는 사실 스테이키즈가 지금 BTS 어깨를 나라를 할 정도까지 올라온 것이, 물론 뭐 아직까지는 그렇다고 우리가 확진할 수 없지만은, 그러다 보니 그걸 키워놓은 덕분에 박진영 씨는 지금 현재 현 정부의 요직에 들어가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이브, JYP 이런 것들은 K-팝의 상징적인 그런 어떤 아이돌 그룹을 갖다가 갖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입니다. 물론 지금 YG 엔터테인먼트도 일단 이제 여성 아이돌 그룹에 이제 블랙핑크가 있지만은 이미 반영이 많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덜 반영돼 있는 하이브나 JYP 같은 이런 제목이 주목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려주겠습니다. 그 스트레이키즈의 JYP 같은 거는 지금 주가가 별로 올라가지는 않았어요. 그죠? 이제는 이제 한번 좀 움직일 때가 됐지 않았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하이브도 당연히 좋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에 관심을 갖다 둬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APEC에서 배제된 원전. APEC 회의에서 일단 원전에 대한 얘기는 아예 없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실망 매물이 좀 많이 나왔던 상태였습니다. 그죠? 그 주가도 떨어지고 어제 많이 떨어졌는데, 조선만 일단 이제, 언급을 했죠. 그죠? 그 조선전은 일단 이제 좋았는데, 원전은 지금 이제 좋지 못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추론을 해보면은, 미국 정부가 웨스팅하우스에다가 115조를 갖다가 투자를 하게 됩니다. 원전을. 그 트럼프의 정책이 이제 현실화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트럼프가 프로젝트를 갖다가 추진해가는 상태에서 2030년까지 100조를 투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그걸 갖다가 웨스팅하우스에다가 베팅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웨스팅하우스는 시공 능력이 없잖아요. 그죠? 기술만 있는 거지. 근데 그 시공을 할 때, 한국 기술이든 일본 기술이든 이런 이제 우방국들의 기술을 갖다가 이제, 반영하겠죠. 그죠? 기술을 가지고 시공을 하겠죠. 그죠? 어쨌든 한국도 여기에 참여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트럼프 자체가 한국 원전업체들이 와서 원전을 지어달라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마 내년 초에 가면은 조인트 벤처 설립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됩니다. 그죠? 거기에 일단 우리 업체들이 참여하지 않을까 싶은데,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은 웨스팅하우스 협력사가 누구냐 이렇게 우리가 본다면은 현대건설입니다. 물론 한수원도 있지만 한수원은 관계가 좀 상당히 좀 좋지 않았죠. 그죠? 그런 상태에 현대건설 같은 이런 종목이 좀 주목해서 일단, 또 받지 않을까, 주목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현대건설은 차트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조금 반등했다가 좀 이렇게 좀 쉬고 들어가 매도 신호가 나와서
쉬고 나면 다시 또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기관들이 그 점을 갖다가 반영해서 웨스팅하우스하고 관련성을 갖다가 보면서 일단 매수를 좀 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죠? 그 조금 밀렸을 때는 한 번쯤 현대건설도 주목해 볼 만하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일단 2차 전지는 해자 종목에 주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내년에 이제 캐전 탈출이 있을 것이고, 양극재원고체 분리막 전액 등 1등주를 중심해서 관심을 두는 게 맞겠죠. 그죠? 그 1등주는 해자 종목이어야 되고요. 그렇게 우리가 본다면은, 지금 전액 관련주는 지금 주가가 별로 많이 못 올라갔기 때문에 그 관련주로서 일단 우리가 보면은 이 엔캔 같은 종목이 2차전지 분야 어떤 기업으로 선정됐지 않습니까? 그죠? 큰 하락을 했고, 이제 올라가는 과정에서 일단 직전 고점에 저항을 받으면 조정을 받고 있는데, 조정 거치고 났을 때, 그때는 우리가 당장 사라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한번 관심을 둘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들기도 합니다. 그죠? 또, 이 중국 관련주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미국이 한국에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갖다가 지금 승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중국과 일본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대해서 중국이 지금 이번에 한중 정상회담을 하는데 한한을 해제할 수 있을까요? 때문에 아마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너무 지나치게 큰 기대를 갖다 그런 것은 좋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원론 수준에 거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한한 해제는 앞으로 당분간은 좀 힘들지 않을까. 모르죠. 뭐 갑자기 그냥 중국이 돌변해가지고 해제해 주겠다, 해제한다 이렇게 나간다면은 뭐 그와 관련해서 일단 화장품이라든지 뭐 컨텐츠라든지 엔터테인먼트라든지 그 다 많이 올라가겠지만은 어쩌면 오늘 회담이 실망감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그죠? 그래서 충분히 회담 내용의 결과를 한번 보고 이야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들고요. 대응 전략은 그래요. 그죠? 뭐 급등주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조정 압박이 심화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봐야 된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 삼성 관련 소부장 반도체는 다시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오테크닉스라든지 그 다음에 또 뭐 파운드리 부분에서는 STI라든지 뭐 이런 등의 종목들이 있겠죠. 그죠? 증권주도 조정 시에는 매수해도 좋겠다. 한 번에 매수하기보다는 빠질 때만 조금씩 분할 매수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전히 미래에셋증권이나 키움증권이 핵심이라고 봐야 됩니다. 대신증권도 일단 이제 또 따라가는 이런 형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3박자를 고루 갖췄다 말씀드렸죠. 그죠? 엔터테인먼트주는 아까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이브나 JP엔터 뭐 이런 쪽에 관심을 둘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내용이 좋으면서도 바닥이 확인되고 더 이상 빠질 자리가 아닌 그런 수혜주로 일단 수남매가 돌아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의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듭니다. 부실주라든지 주도주가 아닌 것들, 이런 것들은 매도해가지고 주도주로 바꿔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죠? 자, 그 점을 우리가 참고하시고, 대형 반도체는 너무 올라갔기 때문에 이걸 추격해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 점을 우리가 참고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관심의 대상으로 삼아야 될 대상으로서는 저는 이오테크닉스를 한번 관심 있게 보자. 조금 여유 있게 보아야 됩니다. 여유 있게. 너무 그냥 지금 당장 사서 당장 올라간다 이런 개념으로 보지 말고 조금 느긋하게 여유 있게 보면은 좋은 결과가 따라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듭니다. 그 이오테크닉스를 여러분께 오늘 관심의 대상으로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는 이제 오늘까지만 이렇게 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이 시간대에 여러분께 찾아뵙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죠? 다음 기회에 또 다른 방면에 또 언제라도 이렇게 찾아뵐 수 있기 때문에 한상이 또 움직이는 대로 여러분들 많이 또 투자에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